제가 한 69개 정도 예상 문제 뽑았는데 우리 200개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빼면 한 40개 정도밖에 안 돼. 예? 4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것들 한번 다 우리 이제 시험에 보신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가시면 돼요. 한 번 정도만 더 보고 가시면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인하점은 당연히 인하점에 관련해갖고 뭐 소방 방제 측면에서도 뭐 이거 나오고 그러는데 인하점 보시면서 NFA 30이나 우리나라 사류 위험물 있잖아요. 제 석유류, 특수 인화물부터 제4 석유류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가시고 제가 지금까지 위험물 인허가 할 때 보면은 경유가 제일 많았어. 경유가 제일 많았어. 위험물 인허가 볼 때. 예, 그런 뭐 또 도장 공장 같은 데는 좀 특수 인화물도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인하점은 뭐 소방 방제 측면에서 있지만은 꼭 LFP 30만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자안전 기준에도 인하점 LFP 30이라든지 아니면 제4류 위험물에 특수 인화물부터 제4 석유류까지 가는 거 꼭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200개 있는 문제인데 인하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소가 한번 나올 때는 몽땅 나오다가 또 방화가 한번 또 몽땅 나오다가 막 이렇게 요즘 막 몽땅 나오고 또 중요한 것들은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터널이 계속 연속해서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터널 뭐 위험 특성에서는 안 나올 건데 터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마 나온다고 하면 터널 재현이 나올 가능성도 많지. 나올 때가 됐어. 느낌이 그래. 종류시, 핵류시, 반핵류시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재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초전도 현상이 아주 이슈잖아. 뭐 초전도 현상에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초전도 현상이 생김으로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A, C급 소화기도 별도로 나오고 이렇게 C급 정서에 있는 소화기가 별도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기 초전도 현상이 생기면은 전기화재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말을 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랑 좀 관련해서 한번 뭐 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뭐 용량만 있어도 우리 예비전원 같은 것도, 비상전원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나오고, 그 다음에 MOC하고 불활성화가 110회, 뭐 120회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꼭 10회 관련해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 MOC하고 불활성화 관련해서 이거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시라고.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들. 그 예상이지만 꼭 뭐 MOC를 물어보면은 CST, 연소, 하한계, 완전 연소, 방정식까지 다 알잖아.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좋은 문제고, 그 다음에 화공안전 기술사에 뭐가 나왔냐면, 대놓고 나왔어. 퍼징을 하는데, 불활성화를 만드는데, 해분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진압수사는 해분식이잖아요. 해분식과 연소식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하고 나왔어. 갖고 연소식 같은 경우 우리가 정유란식, 가변유란식, 산소 체크식 세 가지가 또 있더라. 우리 이게 불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화공기술사에서도 나왔으면 소방기술사도 그렇게 해분식만 하지 말고 연소식도 한 번씩 정도 더 하고, 그리고 요즘에 방화, 지금 소방서요, 경찰서, 국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서 방화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예? 방화인데 거기 보면은 계속 막 하지가 뻥뻥 이렇게 터지는 경우 나오고, 또 뭐냐면 플래시오버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소방에서 봐야 될 영화 있잖아요. 영화 그거라고 분노의 역류, 백드래프트 영어로. 거기에 보면 엊그저께 뭐 이해찬가 거기서도 나오더라고. 거기 맨 첫 장면이 뭐예요? 그냥 소화전 옆에 차 주차하는 거 그냥 유리창 깨갖고 이 호스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패러디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그러면은 보험사에 바로 청구 들어간다 했어요. 소방서에 소리 지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근데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중요한 문제. 그 노로보 통 안 나오다가 이 앞에 노로보 거기서 나오니까 노로보 나왔잖아요. 책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많아. 근데 플래시오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데 지금 통 안 나왔어. 플래시오버가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시라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46조는 1항부터 6항까지 다 보고 가셔야 돼요. 1항부터 6항까지. 2항에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 주차장, 시클라우드 화재부터 주차장이 문제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방제신문에 뜬 거 보는데 거기는
프레액션 밸브 문제점 우리가 했던 거 다 나왔잖아요. 보면은 지하 주차장은 전체 프레액션 밸브 다 안 했다. 다 알람을 해버렸다. 거기는 전부 다. 그리고 감독이 뭘로 했어요? 공기유편 감독. 그 7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공기흡편 감독이 넣어버리는 게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니까 공기흡편 감독이 넣어버리고 알람 밸브로 싹 바꿔버렸어. 근데 동파는 이제 신경 안 쓴다 우리. 동파에 대해서는 그때 보수하든지 프레액션 밸브는 진짜 이건 있으나마나 설비더라. 문제 생기더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주차장도 방화구획도 해야 돼. 방화구획 2항이 뭐예요? 2항이. 그 완화 조건이잖아요. 방화구획 완화 조건. 완화 조건 같은 경우 그 우리 불연제로 된 주차장이 완화 조건 있잖아요. 안 된다. 이건 스프링클러 들어가면 3000제곱미터마다 무조건 방화구획 해야 된다. 그리고 시클라우드 아주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나왔다 했잖아요. 초창기 때 연기를 배출을 해두다 보니까 초창기 때 연기 배출 설비다 환기 설비를 이용해서 연기 배출을 하다 보니까 소화 활동이 좀 양호해졌다. 소화 활동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시클라우드 부산 소방청에서 나온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연대와 피복이나 방화샷다 문제점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꼭 관련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항 같은 경우는 대피 공간. 우리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양방향 피난하고 장애인들, 재해약자, 피난기구들 있잖아요. 재해약자. 이런 사람들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재해약자에 대해서 이번에 면접에서도 BF 관련해서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 BF에 대해서도. BF가 소방설이 아닌데도 BF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은근히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응? 그래서 뭐 시각 경보기 같은 거 또 음성 안내 유도등 같은 거 이제 음성 안내 유도등 같은 건 선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두 가닥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꼭 장애인이나 이런 노유자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게 법이 개정되고 안 나왔어. 46조 6항 같은 경우는 꼭 갖고 가야지. 꼭 나머지 뭐 하향식 피난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꼭 요거 피난층에 설치된 피난시설, 대피로, 경사로, 노대, 연결 통로 꼭 한번 왜 지금까지 안 된가 모르겠어. 그리고 성능 우리 화재 저항 관련해서 방염, 초창기 때 방염, 화재 저항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험에 2번 연속 나왔어. 2번 연속 나왔어. 그리고 복합자재, 불연제로, 중분해, 만연제로 법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나왔잖아. 그건 요즘에 통 안 나온 것이 이거라니까. 안 나온 것이 뭐예요? 내화구조 시험, 내화 시험. 내화 시험 안 나왔어. 근데 또 뭐가 안 나왔어요? 내화 시험. 체하 내화구조 관련해서 내화시험, 주요구조고 내화시험도 안 나왔지만 하중지대 차연성 진짜 쉽잖아. 쉬워서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화구에 관련해서 시험에 이렇게 중요한데 안 나온다니까. 이 중요한데 안 나왔잖아요. 지금 방화구에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으로 바뀌고 난 뒤로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관련해서 꼭 한번 해봐야지. 이게 방화문 성능 기준, 그리고 공식적으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이제 소방법밖에 없다 했잖아요. 대피공무원도 삭제가 됐어. 근데 결과적으로 뭐 품질 인증록으로 가서 보면 60분 플러스 방화문 설치하긴 해야 하는데 법상에서 문구에서 대피공무원도 방화문이 삭제가 됐잖아요. 소방법상밖에 없어 이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그 법이 바뀌고 돼서 한 번도 안 나왔어. 희한하지. 이거 진짜 이쪽이 중요한데 방염 많이 나왔지. 복합제, 중분해제, 불연제로, 난연제로 이런 거 많이 나왔지. 내가 지금 이게 한 번이 안 나와 지금. 이 중요한 것이 방화구이. 방화샷다 같은 게 이제 안 나오겠지. 방화샷다 같은 거 나오면은 결론에다 써버리는 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피난계단에다 방화샷다 쓰면 안 되는데 학교 같은데 5층 이상 건축물 학교 같은데 방화샷다 쓴 데가 얼마나 그 지리에신에 보면 건축 지리에신에 보면 방화샷다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층 이상 교육청에서 발표한 거 봐봐요. 공공이나 국공립학교는 4층 정도밖에 안 짓지만 나머지 2층 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5층 이상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5층 이상 피난계단이잖아요. 법으로 피난계단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방화샷다로 설치한 데가 얼마나 피난계단을 방화샷다로 계획을 하면 안 돼. 방화문을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대용량, 학생들이 나가다 보니까 피난계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방화문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방화샷다 설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전부 다 불법이야 불법. 내가 볼 때는. 응?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 1층에 또 방화문 다 제해놓고 1층에 피난계단에 방화문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제해를 해놨어. 피난계단 해놔야 되잖아요. 완전 전국에 이거 화재나고 문제 한번 생기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수십 명,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더 많이 모여 나가거든. 진짜 큰일 날 거야 이거. 자, 그 방화문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이백제 있는 문제들 주요 위에 지금 다 이백제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뭐 폐쇄프, 풀프루프, 무창층, 그 건축법상 연소하고는 방화시설과 드렌처 헤드 말했잖아요. 드렌처 헤드가 진짜 이게 그 계륵이라고 계륵. 소방서에서 야 이거 착공신고 대상도 아니고 감리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갖고 오지도 마니고 도면도 넣지 말고 우리한테 상관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마라 이렇게 딱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누가 해? 소방 설계사무소 해야 돼. 이거 건축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어 지금. 진짜 이거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하고 방화지구의 드렌처 설비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서 드렌처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해. 꼭 한번 갖고 가야 돼. 내가 진짜 이런 문제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드렌처 아니 설치 기준도 없는 것들이 하재 안전 설비가 그냥 뜬금없이 소방시설법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설치 기준에 있는 드렌처 설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어. 드렌처 설비 빨리 넣어가지고 화재 확산 방지라든가 해야지. 그런 것들을 그걸 누가 해야 돼? 소방에서 당연히 해야지. 소방에서 하려면 아니 소방법에 없는 것 좀 갖고 오지 말라고. 건축법 같은 거, 방화계획 같은 거, 건축법 의견서 제출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불연제로, 마감제로, 방화벽, 뭐 소방관 난 소방관 진입창도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해. 소방 건축법은 1.2m 이상에다 유리창 난간대 설치하든가 뭐 1.2m 이상의 유리창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방관 진입창 0.8m에 설치하면 되잖아. 그럼 얘기도 놀다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 소방관 진입창은 또 확고로 확 젖혀져요. 완전히. 우리 프로젝트 창이 아니야. 놀다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 그걸 왜 소방서에서 검토 의견서 제출한다고? 나는 그것도 깝깝해 지금. 그러잖아요. 응? 그 건축은 마감재로 유리창하고 문만 달리면 준공이 난다 했잖아. 그거 마감재로 건축법상 불연제로 중불연제로 써야 되는 거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걸 왜 검토해 우리가? 그것도 깝깝한 노릇이다 진짜로. 응? 근데 일단 법에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것들 이게 건축법에 있는 거 방화국의 피난시설 하양시 피난국 우리 피난시설이요. 그러면 피난계단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이 피난시설이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잘못된 거 건축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관례적으로 했던 거 그거 이제 검토 의견서 제출하고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 내가 볼 때는 문제 생길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하나의 대상물로 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내하고 저 이해벽으로 이해하고 막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내가 말한다 했잖아. 자동식 소화 설비 이게 비상 경보 설비 또는 자동식 소화 설비에 연동하는 방화샷다 이렇게 나왔잖아. 방화샷다라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 그리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하면은 별개의 소방 대상물을 본다고 여기에 정확히 나와있어요. 60분 플러스 중축됐을 때도 60분 플러스 방화문. 응? 그래서 아마 필연적으로 갖고 가야 되고 이번에 그 면접 하신 분들도 보니까 실무 기술사들이 많이 나오셨다 하더라고. 정말 요즘에 앞으로 실무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져가시고 그다음 그 13분도 마찬가지. 둘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축 또는 용도변경 소방에서 적용 특례에 적용한 거예요. 여기에도 60분 중축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도변경은.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은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 기준이니 건축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것들 기준. 그 다음에 건피방, 건축, 피난, 방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비상용 승강기라 했잖아요. 두 번째가 배연창.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올 것만한 게 없어요, 여기서는. 희한하게 나올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래도 나올 만한 것들이 뭐냐면 개별 난방 설치 규정 있잖아요, 방화구에. 옛날에 요렇게 복도가 이렇게 다 있으면
여기 개별 난방 설치돼 있으면은 여기를 방화문으로 설치를 했거든. 요즘 방화문 설치 안 한다니까. 요게 방화구역이네. 요게 방화구역이라고 해갖고 요거 방화문만 설치하면은 여기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완화를 시켜놔버렸어 지금. 근데 여기 그 뭐 캡이 벗겨졌는데, 그리고 법이 개정이 여기 사람이 일산화탄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창문이 주변에 있으면 요거 이제 1m가 더 삐져 나와야 돼. 옛날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더 훨씬 삐져 나와야 돼. 연통이. 응? 이게 이제 이것도 소방하고 관련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나오면 이런 개별 난방 설치 기준 같은 거, 여기도 방화문도 들어가고 뭐 환기구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안 나왔으니까. 응? 나온다고 하면 안 나왔으니까 꼭 한 번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 건축법령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견서 제출, 건축법 49조, 50조, 51조, 52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건축법의 피난 방화시설, 건축법에 따른 피난 방화시설 검토, 두 번째 마감재료, 소방관 진입장, 세 번째 마감재료, 그 다음에 방화벽, 이것까지 검토를 하라고 딱 돼 있으니까 건축법에 따른 거. 나머지 소방법에 하는 것은 소방관 진입 통로나 소방관 그 소방차 이렇게 접근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검토도 당연히 소방서 내야 되는데 건축법에 따른 것을 왜 이렇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러면 따라서 의견서 제출하면 누가 확인해야 된다. 나중에 건축감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 이 문구를 넣어야 된다니까. 건축감리가. 책임을 건축감리가 져야지 왜 소방감리한테 지금 책임지게끔 하고 이런 걸 한지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조치, 이게 뭐 예방 대비 대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또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하고요. 자, 분말 소화기 K급 나왔어. 분말 소화기도 K급은 나왔는데, 분말 소화기 내가 K급 빼면서 이렇게 소화기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분말 소화기가 작년 9월 달에 배치 기준이 살짝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배치 기준. 내가 항상 하잖아. 배치 기준이 바뀌었는데 아마 요즘은 소방기사 시험 문제 설치 기준 내는 문제가 많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그러면 분말 소화기 나온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K급 소화기의 성능 기준도 나오고 요즘 A, C급 소화기도 전용 소화기도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분말 소화기 성능 기준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나는 문제네. 창고에 설치하는 우리 2회로 나지 드랍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2회로 스프링클러. 이게 지금 작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딱 해놓고는 사라져. 하재안전 기준이 안 떠, 지금. 법제처에 NFTC나 PC 이게 아무것도 안 떠. 지금 참고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없어졌는지. 그것도 웃겨. 하재 알림 설비 성능 기준도 없어졌어. 하재안전 성능 기준도 법제서 제정안 있잖아요. 그 안도 지금 사라졌어. 어디에도 안 나타나 지금. 웃기잖아요 그것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왜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시설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 차 타다 보니까 이게 법을 이렇게 막 개정을 할 때 보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요즘에 법 개정하는 사람들 이것도 몇 천만 원짜리더라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이. 하재안전 하재 알림설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몇 천만 원짜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확하게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라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창고시설도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창고가. 지금 그거에 맞춰서 좀 시행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2회로란 말이 유일하게 거기 있어. 2회로가 우리 나지 드랍헤드나 이것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기존 배관에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배관에다가 수리 계산을 별도로 해야지. 수리 계산을. 근데 이제 2 이상부터 200 이상부터는 나지 드랍이 뭐 160까지 나지 드랍이라는데 2 이상부터는 200부터 K값이 200 이상부터는 수리 계산을 해갖고 광경도 바뀌어져. 구경도 바뀌어지고 배관 구경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 나지 드랍까지는 그냥 기존 배관에다 하면 수리 계산해갖고 용량만 산정하면 되니까 기존 배관에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자, 유일하게 수계 설비는 가염을 상단을 뚫고 물에 하염을 뚫고 가염을 상단에 들어가는 ADD가 RDD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근데 유일하게 적어도 괜찮은 거 있어. 적어도 앞으로 이제 이걸로 가야 되는데, 미분무수입니다 했잖아요. 미분무수는 RDD가 훨씬 적어. ADD보다.
근데도 화재 제어가 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검증을 많이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최근에 시험에 125회 6회인가 나왔어. 근데 요즘에 보다 보니까 미분무수가 아니 2008년 10년도, 2008년부터 10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미분무수 유행했었거든. 예? 그런데 그 뒤로 좀 안 나오는 추세. 어쩌다 한 번씩 뭐 미분무수 그냥 소화 가끔 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가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미분무수를 분무를 만드는 것은 고압밖에 없었잖아요. 요즘엔 고압 아니고 주변에 길 가다 보면 미분무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분무 만드는 형태가 다양해서 왜 초음파로 미분무 만들 생각을 안 해? 초음파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방식이 어떻게 됐지만은 응? 그런 미분무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소화 효과, 그 검증만 잘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점짜리 나오고 나서 꼭 10점짜리 나오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미분무수 꼭 한번 갖고 피난 가능 시간도 마찬가지. 피난 가능 시간도 임명환자하고 피난 가능 시간하고 해갖고 25점짜리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것도 한 10점짜리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내가 볼 때는 W1, W2, W3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해. 근데 임명환자 기준보다 훨씬 중요해. 훨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덕타의 주체가는 법이 개정되고 나서 왜 한 번도 안 나온 겁니다. 우리 100mm 정도까지밖에 CPVC가 안 나오는데 더 큰 것도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근데 뭐 200mm 이상 넘어가면 CPVC, 지하 매입배 간에 CPVC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것이 덕타의 주체관밖에 없다 했잖아요. 안 나오니까. 덕타의 주체관이 하자는 기준에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와. 다른 데는 다 뭐라고 나서 뭐 그냥 뭐 부식에 강한 배관이 어쩌고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딱 보면은 뭐 연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결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덕타의 주체관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은 고가 수조 방식 들어가는데 이런 데 많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땅에 매입배관에 들어가는 것은 고가 수조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학교 같은데, 군부대 같은데, 뭐 용인 에버랜드나 뭐 이런 게 큰 부대, 골프장 같은데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CPVC 배관을 사용 못하. 옛날처럼 백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매입배관은 그럴 때 이제 덕타의 주체관을 꼭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할 때가 이제 굉장히 많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안 나와. 문제 있지. 덕타의 주체관 법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 그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잖아요. 안 들어왔으니까 꼭 갖고 가시라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계 절차나 뭐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 산정 방법도 2008년 12월 15일자로 그 전에 소방 대상물별 이렇게 했는데 설치 장소로 바뀌고 난 뒤부터. 예? 그래서 요즘에 지하 주차장 한동안 그때 있어요. 지하 주차장 근생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기준 개수 20개로 한 적도 있었어. 근데 지금 부속 용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로 해갖고 기밖의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뭐 지금 10개로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 진짜 문제기도 하고 있고 설치 장소별로 그리고 이게 소방 안전원 체계도 스프링클러 그 설계 절차가 좀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준 개수. 우리 옥내 소화전이 기준 개수가 5개에서 2개로 줄였는데 그런 것은 소방 기술사에 나올 문제는 아니잖아. 저기서 나올 관리사항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는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하재에다 설치할 때 성능이 소방설계 가이드라인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K값 115짜리 설치하라고 했잖아. 근데 K값 115짜리 설계를 하면은 수리 계산을 다 다시 해야 돼. 거기 그 부분만 또 K값 110, 80으로 갔다 K값 115로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능이도 설계사무소에서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효율이 더 떨어진다 해갖고 헤드를 가깝게 해갖고 바닥 살수밀도 12.2LPM 이상으로 한다고 1.8m 정도 이렇게 가깝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한 16LPM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 단위 면적당.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설계를 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설계하고 보면 그렇게 당연하면 스키핑 현상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강도 화재가 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은 정말 아까 프레이션 밸브 문제점은 아까 말했잖아요. 밸브가 안 열릴 가능성도 많다. 근데 성수구도 당연히 2차 측에 밸브 2차 측에다 넣는 것이 맞다고.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내진도 마찬가지. 내진이 법이 바뀌고 난 뒤부터 뭐 가열성 이음장치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 가열성 이음장치. 그 다음에 요즘 탱크, 이게 그것도 뭐냐면 탱크가 요즘은 물탱크를 옛날에는 막 이제 우리 패드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패드만 설치해갖고 물탱크 설치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브라켓 연결해갖고 여기 엔카베트 이렇게 딱 달고 이렇게 딱 했잖아요. 요거 소방 전용일 때 이렇게 가능해.
뭐 요거 아니면 이제 건식이라 해갖고 철골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같고.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밸브, 여기 브라켓 같은 것도 다 구조기사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먹는 물 관리법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수조 기준이 있어. 즉,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줄패드라고 하죠. 줄패드. 이렇게 줄패드를 써갖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서방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하고 여기다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여기에 설치하는 브라켓하고 앵커볼트 갖고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맞춰갖고 요즘 이렇게 설치해요. 다. 예?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물탱크. 거기에 대한 구조기사 확인, 거기에 대한 부속품 같은 거. 이게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구조기사가 그 무탱크 탱크마다 확인을 다 해주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 자재 같은 거, 브라켓 들어갈 때도 어떤 브라켓 사용했는가, 앵커볼트는 뭐 사용했는가, 그걸 딱 맞춰갖고 구조해준다 보니까 그거 방파판 같은 거 다 빠졌잖아. 예? 그 뜻은 뭐냐고 구조기사 확인만 받아갖고 와라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도 하고. 서방이 이게 여기는 이 서방에서는 여기 설치하는 거, 여기 연결해갖고 하는 것을 스토퍼라고 하고. 응? 정식 명칭은 브라켓이라고 하고, 브라켓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응? 앵커볼트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정확하게 들어있는가를 구조기사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물탱크하고 고정되는 거하고 배관 사이에는 무조건 이렇게 요 가요성 이음장치 설치해야 된다고, 프레시브 튜브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어. 이게 내진이 내진이 개정되고 나서 이거 한 번 나왔는데, 내진 개정되고 나서 법이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진분리 이음하고 이격거리라 했잖아. 지진분리 이음을 설치하면 이격거리 제외시켜주고, 옛날에 그런 법이 없었는데 이격거리를 설치하면 지진분리 이음을 제외한다. 반대가 하나 생겼다 했잖아. 7조 3항 같은 게. 그리고 내진 용어 정리가 추가가 됐는데 그 정말 중요한 거, 옵셋, 단부,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말들. 영양구역이 제일 중요하지. 영양구역이. 요즘에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 소방서 전국적으로 점수 중요한 것더라고요. 요즘에 민원이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많이 저기. 들어가고 지금 이제 소방청에서 내진 설계 절차도 새로 만들었고. 그게 요즘에 많이 전화가 오면 그거 갖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또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구조기사 이게 강제도 그냥 줬다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용한 거 있잖아요. 정확한 스토퍼 브라켓이 다 사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앵커볼트 잘 됐는가 이런 거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고. 자, 지진 분리이음, 이격거리, 단부, 옵셋, 영향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는 내가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한데, 행방향 버팀 때 제외규정 같은 경우도 시험에 딱 나오기 좋게 돼 있잖아요. 우리 내진의 기본 개념은 뭐라겠어요? 내진의 기본 개념은 건물과 일체화를 버팀대로 일체화시키고 유연성을 준다 했어요. 유연성을. 배관 같은데 유연성은, 자, 유연성 주는 것은 지진 분리, 이음 장치, 가요성 이음 장치, 그 다음에 이격거리, 이런 식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다 중요하다. 요 시험이 내가 볼 땐 제일 안 중요한 게 시험에 나왔어. 이게 하나는 게 장치, 이격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격거리 같은 것들이 이게 5cm, 막 10cm 이렇게 뚫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또 뚫으면 보강도 해줘야 돼. 지금 무량판 있잖아요. 그 보강 안 해줘갖고 난리 썼잖아. 지금 무량판에 문제는 하라고 리모델링 하기 좋다고 하라고 해놓고 지금 무량판이 문제는 문제 아니야. 배관은 거기에 들어간 철근도 틀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철근도 종류가 틀리고 더 촘촘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안 하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리모델링 하기 편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말했잖아. 외국 막 100년 정도 가는데 건물 지으면 우리나라는 30년, 40년 만에 바뀌니까 리모델링 좀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무량광고법을 시행해갖고 지금 계속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괜찮은 공법이라 하더라고요. 나쁜 공법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낑겨갖고 이렇게 내려앉아본 거잖아요. 거기 보강을 해갖고 더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했다 소리. 기둥을 빼먹네 이런 것은 아니야.
보호로 빼먹으면 낫지. 나 그거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막 방송이 잘못 나오고 있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1차인데 이 버틴 때만 갖고 1차 시키는 게 아니라 행가만 갖고도 1차 시킬 가능성이 있더라. 즉 상단에서부터 여기까지 15cm 이내면은 행가만 갖고도 충분히 1차가 되더라. 75% 이상이 15cm 이내고 연속으로 두 개 다 막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제외시켜주더라. 그 기준. 그래서 1차 시키는 거 그거 관련해 행가 버팀 때 행방형 버팀 때 설치 제외 규정 같은 거는 좋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만 제외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공동주택 같은 거 다 제외할 수밖에 없어. 예? 공동주택 같은 것을.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거 하고 대용량 방사포는 이제 안 나오면 안 되지. 엊그저께도 사용했다. 5호선 지하차도에서도 사용하고 뭐 4,000 LPM, 35,000 LPM인가 이런 식으로 하고 75,000 LPM 정도 되니까 물도 빼기 좋고 그 다음에 포 대용량 방사포 같은 거 포로 사용할 때도 좋고 뭐 이제 각 소방 본부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아. 느낌 보니까 각 요즘에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공단 같은 데는 이제 대용량 방사포 꼭 갖고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지. 멀리서 이렇게 한 130m 정도 돼야 그냥 멀리서 이렇게 딱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요즘 화학공장 같은 경우는 또 무인차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차로 가갖고 드론으로 보면서 이렇게 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어. 저기 장흥 소방본부 아니 저기 전남 소방본부에 가갖고 그렇게 들었어 내가. 그래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 가스에서 와서 PVPK 문제점이 이번에 안 좋은 책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노화에 요 밑에다 설계를 해야 되고 사람이 상주장소 이런 데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는 하면 안 돼. 근데 PVPK 하면은 HFC 125 같은 거는 여기에 있어 버리더라. PVPK 문제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점. 그런 거 뭐 개에다가 사용할 것은 뭐 인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아드레날린 투여해갖고 뭐 신체 흡수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강하게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할로겐 화무기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방식 있잖아요. 피스톤 플로우 방식. 그 법에도 없는 데 있었잖아요. 근데 법이 개정이 돼갖고 피스톤 플로우 방식이 들어갔어. 응? 지금 채소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피스톤 플로우 방식 질소를 충합할 시에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갔으니까 그게 한번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피스톤 플로우 방식은.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보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우리 하지 않는 기준에 별도 독립 방식이 있는데 모르는 오전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별도 독립 방식이란 말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선택 밸브 없이 설치하는 거 우리 신뢰도 향상시키는 방법. 자, 가스계 소화 설비는 신뢰성은 떨어지는데 2차 수송 피해가 없지. 2차 피해. 가스계. 그 다음에 수계는 신뢰성은 높은데 2차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미분무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도어펜 테스트, 뭐 리저브 시스템. 그렇게 하면서 리저브 시스템도 들어가고 하는데 별도 독립 방식도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더라. 별도 독립 방식.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잘 알면서 뭐 이 스탠드 디스차지 방식 뭐 별로 막 하는 거 그거하고 좀 내용은 틀린데 별도 독립 방식 같은 거 좀 잘 알고 가시라고. 하지 않는 기준의 용어 정리. 우리 통로 배출 방식이 용어로 추가가 됐다 했잖아요. 그런 거 추가로 된 것 같은 것들은 FTC, PC 바뀌면서 하나씩 꼭 갖고 가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수동 잠금 밸브 문제점. 수동 잠금 밸브는 CO2 소화설만 있고 할로겐 및 불활성 가스에 남다. 그것도 문제 있고 또 저쪽에 저기 저 뭐냐 그 템퍼 스위치 같은 거 감시 기능. 감시 기능이 그냥 등만 표시가 되는데 설치 기준도 없지만 우리 수신기 가스계는 제어반 하재 표시만 걸잖아요. 수계는 감시 제어반 걸고 가스계는 제어반 하재 표시반. 제어반 하재 표시반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 했잖아. 설치 기준 쓰란 말이 설치 기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온 거 같으니까 그 제어 설비는 또 제어반이라고 한다 했잖아. 감시 제어반을. 용어가 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다고. 근데
원래는 하재 표시반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 보니까 대부분 설치한 데 보면 제어반에다 설치를 해버린다고 지금. 제어반에다가. 그래서 하재 표시반에 설치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수동 잠금 밸브도 선택 밸브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게 맞다. 지금 집합관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 같은 거 꼭 한 번 더 갖고 가고. 그냥 우리 지금 가스계 소화설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HFC 125요. 제일 싸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어 지금. 근데 아까 말했잖아. HFC 125는 여기 노화율보다 우위에 있어 온다고. 지금 사용량이.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절대 사용하면 안 돼. 무조건 사용하면 안 돼. 신체에 흡수를 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잖아. 완화를 정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증원증 피나 안정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뭐 제연설비 50파스칼 이상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호흡기 이런 거. 이거 꼭 한 번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시험 배관의 집수정 설치 기준. 성능시험 배관. 점검하신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2400fpm짜리 성능 테스트 하면은 아마 집수정이 한강이 됩니다. 다. 그런데 집수정 설치 기준이 그 전에는 펌프 전격 유량의 150%에 2시간이라고 오타가 나 있었잖아. 2시간. 근데 2분으로 이게 바뀌었어. 바뀌고 나서 이게 한 번 정도는 좀 보고 가시라고요. 또 풍량 제어 방법은, 우리 풍량 제어 방법은 뭐 토출축에는 흡입량을 줄여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토출축에는 압력 손실을 하는 방법, 흡입축에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데 요즘엔 다 복합 댐퍼라고. 복합 댐퍼도 요즘에 2차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 그만큼 복합 댐퍼가 됐어. 내가 말했잖아. 복합 댐퍼를 왜 3층에다가 설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차악 감지관을. 그것도 물어봤다는데?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가장 경제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효율적인 것은 아니지. 이? 효율적인 것은 중성대 이체에 설치하는 데가 아니면 맨 끝에다 설치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것도 물어봤다 하더라고. 복합댐퍼 감지관을 위에다 설치하는 거 왜 3층에다 설치하냐. 나도 몰라 왜 설치하지. 그런 것들은 고민 한번 해봐야죠. 전화해서 물어보면 거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뭐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맨 마지막이나 아니면 가운데 부분이 제일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성대 부분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전화 많이 오는 것이 지뢰신도 나오고 하고, 제연설비 FD 설치하는 거. 제연설비에 FD, 요즘 제연설비에는 방화대표 설치하지 말아 한다고요. 설치하더라도 그냥 냉난방 환기덕트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냉난방 이쪽에 해가지고 연락들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오니까 지뢰신도 제연설비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공조 경영일 때 문제라고 했잖아요. 공조 경영일 때 거기에 FD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어찌해야 되는 거. FD가 감지기 연동에 의해서만 설치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휴즈 타입으로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소방 전용일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 부속시 제연 설비는 그래 뭐 휴즈 타입으로 좀 설치를 한다 해도 크게 문제 안 생길 수도 있고, 요즘 설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불연제로 거실 제연 설비가 불연제로 바뀌었잖아요. 또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불연제로 해가지고 덕트를 보호하는 좀 더 보호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형구역 소금 요거실에 공기 유입구 설치 기준 5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장방향 2분의 1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존 스모크 컨트롤 방식, 샌드위치 가압 방식을 존 스모크 컨트롤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거 원래 NFA 92 쪽에서는 존 스모크 컨트롤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이게 샌드위치 가압 방식은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에 나왔어. 샌드위치 가압 방식이라고 시험에 나와서 할 말은 없는데, 뭐 그때 보면 정식 명칭은 아니다고. 응? 정식 명칭이 아니니까 혹시 시험에 존 스모크 컨트롤 방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샌드위치 가압 방식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공동주택의 부속실 재연설비 문제점 같은 거 있잖아요. 유입공기 배출구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지. 그런 내용 같은 거 뭐 꼭 한 번씩 갖고 가야 되고. 1층에는 방화문이 없어도 가능해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제해 규정이 있으니까. 예? 근데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은 무조건 1층에도 방화문 설치해야 되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니까 1층에 부속실이 방화문이 없는 것이 소방대원들 소활동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 됐지. 공동주택은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동시에 겸용을 할 수 있죠. 유일하게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소방활동 설비, 우리 요즘에는 풍량만 더 확보해주면 되잖아.
1층에 부속실이 없으면 풍량만 활동해주면 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피난계단이고 여기 출입문, 여기 방화문, 여기 부속실, 여기 거실. 여기 1층에 방화문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볼 때는 방화문이 없는 것이 큰 문제처럼 하는데, 아니 건축상에서 제의를 할 수 있다고 해갖고 제의를 시켜줬으면 우리는 뭐냐면 누서 틈새 직렬하면 안 될 뿐이지,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풍량만 좀 더 넣자. 우리 그 계산서 같은 데 보면 1층에 방화문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다 계산해서 다 되거든요. 정작 이것은 방화문이 없을 때 여기다 극히 그리를 넣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 감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해. 이게 더 문제. 그럼 이거 재현설이 배려본 거잖아. 이거 방화문이 없으면 전부 여가 어떻게 설치돼서 유리문으로 설치되어 있잖아. 유리문으로 그러잖아요. 이런 건 괜찮하다니까 차라리.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계단실이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특별 피난계단. 계단실인데 1층에 계단에 방화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 피난계단인데도 없는 경우가 있다니. 이런 것들이 아파트 세고 세버렸다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재현설비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여기도 넣는 이게 없는 외계에 연동되는 거, 외계로 빠져나오면 풍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있는 걸로 계산해갖고 전부 한다니까. 계산도 안 되고 이게 계산한 사람도 웃기지만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은 계단실은 무조건 방화구역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방향도 틀리고. 전국의 아파트 내가 볼 때는 한 30~40%가 이렇게 있어. 이걸 잡아야. 지금 화재 한번 나왔고 사람 1층에서 화재 나왔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연덕에 가고 사람 하면 큰일 나 지금. 어마어마해.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건축 감리가 책임져야 돼. 옛날 제천화재 나왔던 것들 7층짜리 건축물에 1층에 주차장에서 화재 나왔고 굴뚝을 해갖고 2층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도면상에도 1층에 방화문이 있어. 근데 방화문 설치 안 했어. 건축 감리가 그런 거 신경 써야 된다니까. 이거 소방 감리가 왜 신경 써? 그건 피난계단인데. 재현이 있으면 그나마 좀 신경 산다고 하는데 재현도 없는 경우는 여기에 방화문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거는 없으면 방화문 여기 풍량을 추가를 해주면 돼. 여기 1층은 제외하면 되고. 근데 이 문이 없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그럼 재현 계산이 안 되는데 재현 계산을 다 해놔갖고 있고. 웃겨. 어이가 없어. 어이가. 진짜 문제. 이거 없으면 재현 계산이 안 돼.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옆으로 바로 외기로 빠져나간 거라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막아줘가지고 이게 누설틈새 직렬화가 된 거잖아요. 이게 한번 여기서 불어오면 이리 나가는 것을 막아주잖아. 그래서 풍량이 적어지는 거거든. 근데 외기로 이렇게 간다 하면은 풍량 누설틈새 갖고 바로 나가니까 얼마나 풍량이 많아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20층 이상이가 며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저게 1층에 방화문을 설치, 계단실에다 방화문 설치 안 하는 것이 문제지. 1층에 부속실, 여기 부속실 설치 안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부속실을 여기 설치 안 하는 것은 그냥 극히 그리 빼버리고 풍량만 추가로 해주면 돼. 풍량만 해주면. 근데 없는데도 극히 그리 들어가는 거 감리가 진짜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점검에 하나 얘기하고 갔는데 이런 것도 있어. 진짜. 진짜. 아이고, 상황을 뭐 했는가, 점검도 했는가 좀. 이런 것은 잡아야지. 막아놓고 해야지, 이런 것들은. 요게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계속 시험 문제 나오잖아. 건축법하고 서방법이 이원화돼가지고 여기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건 문제점이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문제예요? 건축법이 맞게 돼 있는데. 요거 설치 안 한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전국에 수천 개요. 전수조사 이런 거 하라게. 물탱크 전수조사 하지 말고 이런 거 전수조사 하라게. 재현설 명태로 되어 있는 거. 자, 이제 서방 전기는 우리 좀 요즘에 나와 있는 것들만 잠깐 한번 보면 개방된 공간, 반자 내부 등 소방시설 경계구역. 반자 내부에 감지기 들어가면
경계구역 면적에 삼입해라 그 말 꼭 있고, 교차회로 방식은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교차회로 방식 하지 말고, 아까 프리미엄 아울렛 뭘로 바꿨다고요? 공기 흡형 감지로 다 바꿨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수형 감지 설계해라. 그리고 요즘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감지기 공장 창고 이런데 제일 많이 쓰는 감지기 불꽃 감지기 IR3라니까요. 꼭 불꽃 감지기 한 번 더 가져가시고, 불꽃 감지기도 설치 기준 쓰란 말은 별로 없어. 공감 설수해갖고 4가지 기준밖에 없어. 별로 없어. 네. 불꽃 감지기는 뭐 우리 요즘에 쓰는 대세가 IR3니까 꼭 갖고 가고, 뭐 IR4가 있는데 그것은 뭐 4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보니까 무선 불꽃 감지 이런 게 또 있더라고.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지기 형식성의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별표 소방시설법 별표 2에 공동주택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추가가 됐지. 아파트 기숙사에다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방설비가 주거 전용 스프링클러 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연동형이 들어갔어. 그 단독 경보용 연동형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 감지기 형식 기준에 무선 감지기에 들어가 있어. 무선 감지기. 예? 그래서 무선 감지기 한 번 기능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가고, 무선 감지기가 시험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IoT 감지기, 무선 감지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고, 하재 알림 설비도 무선 감지기 사용하고, 하재 알림 설비에 들어가는 이제는 아직은 하재 알림 설비가 개정안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선 감지기, 무선 중계기, 수신기도 다 형식성의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선 감지기 관련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NF72한 경보설비 종류,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인접대지 이게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공장 같은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인접대지를 NF에는 뭐였어? UL 인증 업체라든지 FM에서 인증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좀 하게끔 됐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간다니까? 왜? 하재 알림설비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특정 대상물 관계인이 위탁 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격 감시, 위탁 관리업자는 많이 나와. 그럼 이 위탁 관리업자를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 전문업이 전문하고 일반으로 나눈다 했잖아. 관리사 3명 있으면 전문이고 일반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특급 소방 그 안전관리 대상이 전국에 몇 개나 돼. 그거 한다고 관리사 3명 쓰고 전문하겠어요? 무슨 이제 위탁 관리업자가 바뀔까? 뭐 NFP 72에는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예? 그래서 동일대지란 말이 있어. 그 학교 같은 것은 동일대지. 이것도 위탁 관리업체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인접대지. 하재 예방 강화지구, 옛날 소방 경계지구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위탁 관리업체 선정해갖고 시장지구, 그 다음에 목적 없는 위치지구, 공장지구 이런 데도 위탁 관리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싹 줄 거라 이 말이지. 법이 내가 볼 때는 아마 당연히 그거에 NF 72 수신기 거기에 하재 안전 기능이란 말도 있어. 환기창, 냉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화재가 나면 그게 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를 누가 해주냐고 지금 아무도 안 해준다니까. 좀 능력 있는 소방 감지자가 이거 정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감시 우리 여기다 내가 성능 시험표에다 쓰라게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우리 소방서에다 이렇게 환기 같은 거 이렇게 정지 안 되니까 우리 소방서 이렇게 들어가랍니다 이렇게 딱 써서 넣으라게. 안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감리 허위보건데. 감리 허위보건 벌금이 최하 200만 원이면 바로 200만 원 나와. 그런 거 잘해야지, 그게. 그거 해갖고 멘탈 보내라 해서 공문서 그렇게 보내라. 저기, 옆에 업무 질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요. 우리 성능시험표는 이렇게 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감리 허용 이렇게 하고. 하재 안전기능 있잖아. 냉난방 시설, 환기 시설,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소방시설이 화재가 나면 연동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지시켜주는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나마 소방 감리가 좀 똑똑하고 하면은, 말을 하면은 현장에서 통신 판넬을 설치하던가 설치해갖고 다시 다 신호 줘가지고 다 정지하게 만들 수 있긴 하는데, 그거 엄청나게 또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탁 관리업체란 말이 이제 들어왔다니까. 우리나라도 하재 알림 설비가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위탁 관리업체가 들어왔어. 그러면 일단 NFA 72처럼 이제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하재 안전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비상방송 설치 기준 같은 경우도 4개 중성 경보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제 그전에는 소방청 공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법이 조금씩 개정되고 하면은 국립소방연구원 공고로 또. 그래서 그러면 법이 작년 12월 2일자 이후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뜯어서 보니까 지금 개정된 게 의외로 조금씩 있어요. 아까 말했던 질소과학 방식 있잖아요. 우리 필턴 플로우 방식도 하재 안전 기준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거 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 종류, 가스 누설 경보기가 우리 형식승인 제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대상하고 뭐 탐지 25점짜리 나온 적 있어. 얼마 최근에 나왔어, 최근에. 근데 아마 25점짜리 나오고 하면은 가스 누설 경보기 종류 이렇게 하고 10점짜리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왜? 가스 누설 경보가 임시 소방시설에 들어왔는데 우리 소방법상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액화가스, 그 다음에 LPG, 천연가스 이런 거 LNG 이거 도시가스 사용을 하면은 설치 제기를 그 법에 맞이하고 설치되면 설치 제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실상으로 다 설치가 도시에는 다 사용하잖아. 근데 가스 누설 경보에 들어가는 게 임시 소방시설. 거기 이게 형식성 제품 안 쓰고 갖다 쓰면 이제 다 걸려온다니까? 지금? 옛날처럼 야매로 그냥 가갖고 콘센트 꽂아갖고 대충 이렇게 해갖고 하면 안 된다고. 형식성 제품이랑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도 5개 안테나하고 무선 중계기가 들고 나와서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예? 한 번. 그런 것도 한번 꼭 보시라고. 시각 경보기도 동기식, 비동기식. 이것도 동기식은 터널만 한다 했잖아요. 근데 대용량 아주 판매시설처럼 좀 넓은 공간 같은 경우는 동기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 비동기식보다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 약간 뭐 좀 더 막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 좀 정신적으로 도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가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용량 상정 공식 GP법 우리 소방전기에서는 감지기, 수신기 그 다음에 비하재법, 굴고 나서 네 번째 비상전원 관련해서 한다. 비상전원이. 하자님 기준에는 피지법을 나왔는데 이제 피지법을 안고 전부 GP법을 하다 보니까 GP법을 해야 된다.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걸 뭐 검증이 안 되는 어쩌네 그런데 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GP법으로 하라고 딱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네. GP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용물은 뭐 포유공지 설치 제외규정이나 제조소 건축물 구조 기준 같은 거 시험에 나온 지가 됐는데 1번이 우리 제조소에 이용물 인허가 할 때 우리가 받는 거 별표 4 1번이 안전거리 2번이 보유공지 3번이 표지 게시판 4번이 건축물 구조라 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가는 거 뭐 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4번 건축물 구조 뭐 있고 그 다음에 5번부터 뭐 배출구, 환기장치, 뭐 방폭, 전기 조명 설비 막 이런 거 있는데 그 뒤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뒤에 압력기가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압력 배출 관련해서. 예?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있다. 그거 말고 제가 볼 때는 옥외 바닥이 좀 이게 옥외란다. 옥내 바닥이 상당히 중요해. 집수정 같은 거 조유장치 있잖아요. 그거 좀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좀 요즘에 의외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이용물 인허가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왜? 착공 신고도 안 되지, 설계도 아무나 할 수 있지, 그 건축물 구조도 그냥 이렇게 관리, 감리제도도 없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용물 인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시면 되고, 설계도 실비정액 가산 방식하고 일정 요율 방식이 있다. 요즘에 또 공사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현장에서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지수하고 품목 조정률 25점짜리 나왔으니까 10점짜리도 한 번 정도 좀 준비하고 계셔보라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자 이거 지금 엊그저께 제가 안전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난리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 특급 안전관리자들, 1급 안전관리자들 소방 안전에 지금 사람들 미어트죠. 안전관리자 교육관이라고 계속 하고 강화된 소방에서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추가로 됐다는 거. 아까 말한 소방 형식승인 대상에 누정 경보기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가 대상이 그 형식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요. 다중이업소 하재 이용 평가가 용어가 좀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평가 점수로만 다 하고 이용수는 빠지고 그래서 그거 한 번 정도. 요즘에는 법이 제정안은 시험 문제 내지 말아 한다 하더라고. 제정안 이게 안전이 개정되는 거. 이런 것들만 시험 문제 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재 예방 강화지구, 하재 예방 안전진단. 구조 안전진단처럼 하재 예방 안전진단도 용어로 들어왔으니까 하재 예방법에 이제 하재 예방법 별표 1이 그 보일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별표 2가 특수가염물, 별표 2, 3이 특수가염물 관련됐는데 특수가염물 나왔잖아. 그게 소방기본법에서 넘어온 거거든.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나오든가 아니면 거기에 또 중간에 나올 만한 게 없는데 좀 8번 정도 별표 8에 가면은 하재 예방 안전 진단에 관련해서 소방 기술사, 관리사 또 기타 기술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재 예방 안전 진단 할 수 있다. 지금 소방 안전원밖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제 하재 안전 진단 같은 거 그것도 들어왔으니까 한 번 정도 쭉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 그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하재 알림 설비 이것도 예산이 한 350억 정도가 들어갔다더만 하재 알림 설비가 지금 다 현장에 무용지물 돼갖고 있잖아. 거의 이것도 이제 중계기 같은 거 수행하면 이제 점검도 대상은 돼야 된다는 소린데 이게 하재 안전조사, 특별조사가 안전조사 바뀌었고 피난 가능 시간 하재 조사 관련해서 쭉 한번 하시고 하재 조사도 분법이 됐다겠어요. 옛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던 것들이 하재 조사 분법이 되었고 하재 조사법이 새로 나왔으니까 하재 조사 목적, 하재 대상 내용 절차, 그리고 하재 조사 시 유리의 파손 형태, 그리고 요즘에 소방관역, 경찰서, 국가수 여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방화에 대해서도 꼭 갖고 가셔야 돼. 방화가 빠졌네. 방화에 대해서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방화. 아슨 방화 해갖고 하면은 또 우리 파이어 프로텍션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옆에 가로쳐갖고 아슨이라고 써져. 아슨. 방화. 이것도 그럼 우리 방화 판별 10대 요건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고 했잖아요. 그거 꼭 한번 갖고 방화 가면서 당연히 뭘 알아야 돼? 화재 패턴 꼭 갖고 가셔야 된다고. 화재 패턴도 요즘에는 천정, 바닥, 벽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감리자 아까 말했잖아요. 조금 전에 감리자 역할 이렇게 하면은 적법성, 적합성, 준공시험 이렇게만 할 것 같은데 감리자 시공 단계에서 감리자 역할은 자재검수, 검토, 검측, 품질, 그다음에 공정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거 딱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 낸다면 그게 1순위일 것 같아. 소방안전원에서 나와 있는 책 중에 시공 단계에서 감리자 역할 그러면은 공장 자재검수, 그다음에 공장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잖아. 자재검수를 할 때 현장 자재검사하고 공장검사하고 구별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 나왔어. 자재검수, 품질검수, 그다음에 공정관리, 품질관리, 뭐 이런 중공검사, 그다음에 뭐 하재 예방 뭐 이런 거, 그 소방 감리자 역할들이 그게 적합성, 적법성 플러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측이지. 검측, 검측 같은 것도 이렇게 해요. 산불도 한번 조금 한번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소방감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방감리도 지금 소방기술사회에서 전기처럼 똑같이 간다 했잖아. 500세대를 300세대 이하로 해갖고 상주감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주 감리를 없애고, 전부 상주감리 형태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성능위주 소방설계가 30층에서 40층 사이는 특급인 그 기술사 한 3명, 교수 3명, 소방서 직원 3명 해갖고 9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특급 소방감리자가 혼자서 40층 이하는 감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해서 30층 이상도 성능 소방설계 좀 대상이 되면 소방기술사가 상주 현장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아닌가 싶다. 그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온다 했잖아요. 터널 2번 연속 나왔으니까. 터널 같은 경우는 초급이 뭐 10km, 20km 터널 혼자서 해. 그러니까 거기에 등급별로 나눠서, 지금 4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꼭 집어넣고 감리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술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가고 하재 예방 안전 진단 같은 것도 하재 예방법 들어와서 지금 이제 됐으니까 꼭 한번 더 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예상 문제는 이 정도 한번 해서 우리 있는 문제에 추가해가지고 알파가 한 3, 40문제밖에 안 돼. 그래서 한번 더 보시면 되겠다고요. 이상입니다.